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백세메이트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꼭 아픈 분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가 조금 걱정되는 분들, 또 건강검진을 매번 미루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검진 받으라는데 뭘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군. 괜히 검사했다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 더 스트레스 아닐까? 지금 아픈 데도 없는데 굳이 병원 갈 필요가 있을까? 네, 맞아요. 이런 생각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럴 수 있죠.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병원 가는 것 자체가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쉬고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은요, 병을 찾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내 몸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자동차도 고장나서 정비소 가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받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기 전에 점검하면 큰 병을 막을 수 있고 적어도 우리가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검사 많이 받으면 괜히 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검사가 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걸 빨리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가 예전처럼 뚜렷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아프면 바로 느껴졌던 것도 이제는 그냥 아유,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게 됩니다. 다들 그러시죠? 그런데 바로 그 그렇겠지 속에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건 무조건 하세요, 이건 상황에 따라 선택하세요, 이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어렵게 수치 이야기 안 합니다. 의학 용어 최대한 안 쓸 거고요. 듣고 나면 이건 내가 챙기면 되겠구나, 이 정도만 딱 남도록 쉽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음 건강검진 받으실 때 의사 선생님 말씀도 훨씬 잘 들리실 거고 괜히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검진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60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기본 건강검진에 대해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트만 제대로 들어두셔도 다음에 검진센터 가셨을 때 이건 왜 하는 거죠? 이건 꼭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혈압 검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을 과신하는 검사입니다. 나는 머리도 안 아프고 어지럽지도 않은데 혈압이 왜 높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고혈압은 아프지 않습니다. 정말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서운 병입니다. 고혈압은 어느 날 갑자기 뇌나 심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조용히 혈관을 상하게 만듭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몸의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혈압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집에서 재는 혈압도 좋지만 집에서는 낮게 나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서 조용히 앉아서 정확하게 재보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혈액검사입니다. 건강검진 결과표 받아보시면 숫자가 너무 많아서 보는 순간부터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혈당입니다. 혈당은 당뇨냐 아니냐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정상도 아닌 단계, 이 단계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몇 년 안에 약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식사만 조금 조절하고 걷기만 꾸준히 해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는 지금 내 몸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여기서도 모든 수치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수치가 조금 높네요 라고 말한 그 수치, 그게 바로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 안에 기름때가 쌓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좁아지기 쉬워서 이 수치가 높으면 심장이나 뇌 쪽 문제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변 검사입니다. 소변 검사는 이거 꼭 해야 하나? 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생각보다 많은 걸 알려줍니다. 신장이 잘 일하고 있는지, 몸에 염증은 없는지, 물을 너무 적게 마시고 있지는 않은지까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도 짧고 몸의 부담도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 검사로는 꼭 포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혈압, 혈액검사, 소변검사, 이 세 가지는 60대 이후 건강검진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이걸 알고 검진을 받느냐, 모르고 받느냐에 따라 검진 결과를 대하는 마음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대장검사, 위검사, 골다공증 검사처럼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검사들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검사들, 그러니까 대장검사, 위검사, 골다공증 검사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들은요, 무조건 해야 한다도 아니고 아예 안 해도 된다도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고 그래서 더 어려운 검사들입니다. 먼저 대장 검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 검사라고 하면 대장 내시경부터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무조건 내시경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하기 싫어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분이 대장 내시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에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고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다면 분변 검사, 그러니까 대변 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함을 검사 또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검사 자체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하니까라는 이유로 무리해서 검사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위검사, 즉 위내시경입니다. 위내시경도 정기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습관처럼 받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속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이전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면 검사 간격을 늘려도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속 쓰림이 거의 없는데 매번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럴 때는 현재 증상, 나이, 과거 검사 결과를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검사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검사만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골다공증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특히 여성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검사입니다. 골다공증은 아파서 앓게 되는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넘어지고 나서 뼈가 부러지고 나서 그제야 앓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골절이 생기면 회복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생활이 크게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안 아프니까 괜찮겠지보다는 한 번쯤은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허리나 손목, 고관절은 골절이 생기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골다공증 검사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부담도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장, 위, 골다공증 검사, 이 세 가지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지만 선택을 하려면 정보를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남녀별로 달라지는 검사, 그리고 검진센터에서 권하는 검사 중 조심해서 봐야 할 검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검진센터에서 가장 헷갈려 하시고 또 가장 많이 권유받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남녀별로 달라지는 검사, 그리고 검진센터 패키지 검사에서 꼭 조심해야 할 점입니다. 이 부분은요, 정말 모르고 가시면 그냥 권하는 대로 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트는 조금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남성분들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남성분들 검진 항목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전립선 검사입니다. 전립선 검사라고 하면 괜히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전립선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커지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소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거나 소변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이건 한 번쯤 확인해 볼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 전립선 검사를 무조건 매년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증상과 나이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검사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바로 큰 병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 수치 하나만 보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분들입니다. 여성분들 검진 항목에는 유방검사, 자궁검사 같은 항목이 자주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검사 방식과 간격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받던 검사라고 해서 지금도 꼭 같은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요? 전 아닙니다. 예전에 문제 없었어요. 이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나이,
최근 몸 상태, 최근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녀 공통으로 많이 권유받는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폐 검사와 심장 검사입니다. 특히 예전에 담배를 피웠던 분들, 지금은 끊었지만 오랜 기간 흡연했던 분들은 폐 검사를 한 번쯤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상도 없고 위험 요인도 크지 않은데 무조건 CT를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검진센터 패키지 검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검진센터에 가면 이 패키지가 제일 많이 하세요. 이것까지 같이 하면 더 좋습니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한번 멈춰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검사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증상도 없는데 CT/MRI 같은 검사를 여러 개 한 번에 찍는 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신중하셔야 합니다. 괜히 검사 항목만 늘어나서 불필요한 걱정이 생기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검진은 불안을 키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불안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검진센터에서 패키지를 권할 때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검사는 제가 왜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제 나이와 상태에서 꼭 필요한 검사인가요? 이 질문에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남녀별 검사도 검진 패키지도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내 몸 상태에 맞는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가?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파트,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고 건강검진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를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한 건강검진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은 병을 찾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금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검진 결과표에 빨간 글씨가 하나라도 있으면 괜히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시죠. 그런데 그건 큰일 났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더 살펴보자는 신호입니다. 검진은 겁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검사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혈압, 혈액검사, 소변검사 같은 기본 검사는 꼭 챙기되 대장, 골다공증, 그리고 각종 선택 검사는 내 몸 상태에 맞게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패키지에 들어있으니까 이 이유로 검사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검진 결과를 혼자 끌어안고 걱정만 하지 마세요. 모르겠으면 의사에게 물어보셔도 되고 자녀에게 보여주셔도 되고 다음 병원 방문 때 다시 한번 확인하셔도 됩니다. 건강은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함께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오늘 건강검진 이야기로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셨다면, 조금이라도 검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채널 백세메이트는 앞으로도 어렵고 겁주는 건강 이야기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백세메이트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이런 건강 이야기 듣고 싶다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함께하는 백세메이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다음 더 건강한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